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경사 오늘은 서양의 조경, 고대 조경부터 중세, 근대 이렇게 서양의 조경을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조경에 이제 어쨌든 시대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인 시대가 고대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를 잠깐 나라별 특성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 나라를 우리 서양에서 다룰 때에는 이집트와 고대 서부 아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여기서 그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리스까지는 괜찮은데 로마로 가면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에 그 정원하고 조금 이렇게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딱 선을 긋겠습니다. 고대 로마입니다. 자, 특성을 간단히 비교하면 사실은 저의 시험의 팁이라고 하면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들이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표가 내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그 외에 이제 채워지는 내용들은 이 표를 기준으로 내 머릿속에 조금씩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약되어진 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우리가 문명의 발생지 고대 사회에서 볼 때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다 그랬고 서부 아시아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나일강은 많이 들어봤어요. 나일강이 한 번씩 이렇게 범람하면서 그 아주 풍부한 그 토양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강계 그 농업이 발달했고 또 농사뿐만 아니라 조경도 덩달아 발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서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는 강과 강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뜻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부 아시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유럽이 있고, 그죠? 유럽이 있고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A라고만 쓸게요. 이 사이에 아프리카 북쪽을 이렇게 기준해서 여기가 이집트,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시아, 요 사이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라비아. 이렇게 구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와 아라비아 요 사이에 있는 우리 그 바다라 그래야 되나? 이걸 홍해라고 하죠. 아마 이것도 이 얘기는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너가고 뭐 이럴 때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강을 건넜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해. 그죠? 모세라는 사람 영화도 나왔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있고요. 아라비아 요 위쪽에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라크 지역 이런 쪽인데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고 유브라테스 강이 아래 있고 이 위에가 흑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놓으시고 위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이오니아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지중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게해 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로마는 주로 이제 알프스 산맥과 티베르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프스 산맥은 우리가 유럽에서 보면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죠? 그다음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몽블랑이라고 하는 최고봉이 있는데 그 몽블랑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국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 많은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부 아시아는 측량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최초 도시가 있었다. 뭐 니프르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산악이 많고 독립지방도시.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에 우리가 지방 도시가 많이 있었고 도시국가라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죠. 또 상당히 이제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명상적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그에 반해서 매우 실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나 땅은 이집트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비가 연 강우량이 뭐 2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분묘 건축이라든가 아스타바가 아니고 마스타바죠. 그 오타난 것 같으니까 마스타바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보면은 아랍어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마스타바의 용어인데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무덤이에요. 요 마스타바라는 요 이제 무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조적 형태로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높지 않은 높이로 이런 마스타바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을 층층층층 이렇게 쌓아 올리면 겹치면 그게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층층층층층 이렇게 이루어져서 꼭대기에 첨탑처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지붕을 하는 이유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다신교, 이거 특히 그 중에서도 신 중에서는 태양신인 라를 숭배했고 영원 불멸, 뭐 사후세계 이런 것 때문에 미이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대부분이 분묘라는 건 뭐냐면 묘죠. 분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묘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무덤을 만들 때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분이고 묘는 평탄하게 다졌다. 그래서 분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매장 문화가 분묘 문화였다. 뭐 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분묘 건축의 마스타바, 피라미드, 스핑크스, 암굴 분묘. 이게 바위에 굴을 파고 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세한 거는 뒤에 넘어가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뭐 오벨리스크, 그죠? 오벨리스크란 단어도 뾰족 첨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사각형 모양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탑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에 언급이 다 있어요. 먼저 이집트를 쭉 보면 조경은 상당히 권위적이면서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이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형적 정원이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라고 하셨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의 그 범람 때문에 간계기술이라든가 뭐 관수라는 거는 물을 주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서부 아시아는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로니아 이렇게 되고 바벨로니아. 예. 서부 아시아 바벨로니아라고 볼 수 있고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의 이 바벨로니아가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측량학이 발달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다 같이 다신교였고 중요한 건 여기는 아까 이집트는 분묘 건축 여기가 중요하다면 이게 조경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부 아시아는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사선이 강한 이런 삼각뿔 형태라면 지구라트는 진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타바에 층층층 이렇게 올려진 고층이거든요. 그래서 서부 아시아의 그 지구라트가 소위 우리가 뭐죠? 바벨탑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올라간다. 그것의 예로서 지구라트가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처럼 서부 아시아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수평적이고 평탄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도 나오는데 행인가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인가든이라는 건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공중정원, 오늘날로 말하면 옥상정원의 효시가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서부 아시아에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조경에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서부 아시아에 뭐가 있냐면 수려번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려번. 그게 또 오늘날의 공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부 아시아에는 오늘날의 옥상 정원의 표시가 되는 행인 가든이라는 게 있었고, 오늘날의 공원의 표시가 되는 수려번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초의 도시 이제 니프루라는 도시 계획을 이루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서부 아시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 아시아를 얘기할 때 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또 최초의 수메르인들이, 그러니까 서부 아시아 전에 좀 더 고대로 가면 여기 수메르인이라고 얘기해요. 수메르인들의 그 고대사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영 공간 천국의 4개의 강을 상징하는 수로를 만들었던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구라트, 행인 가든, 그 다음에 수려번,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뒤에서는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는 어쨌든 산악이 많은 지방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지방 도시 국가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또 지중해성 기후로서 옥외 생활을 많이 한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코린트식 조망되어지는 형태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의 건축이라는 것 로마로도 이어지지만 이게 처음에 도리아, 그죠? 도리아 스타일, 도리아스식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도리아에서 그다음에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코린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축의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리아스식은 굉장히 단순한 반면에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은 이렇게 양머리가 이렇게 있는 듯한 이런 기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아한, 그죠? 여기 도리아는 단순하고 장엄하다면 이오니아는 우아하고 좀 여성적이고, 그다음에 코린트는 밑에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문양이 받쳐진 그런 기둥을 만든 건축물이에요. 화려하겠죠. 그게 코린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린트식의 화려함이 더 돋보인다. 그 대표적인 이제 코린트식 화려함이 돋보이는 신전이 우리가 올림피아 신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도리아는 아테네 신전이고 이오니아는 제우스 신전. 예.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예.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기억해 둘 만하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히포데이무스, 히포데이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조경 계획가, 도시 건축가, 이렇게 도시를 아주 격자형 도로망이라, 격자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뉴욕에 가면 도로가 이렇게 격자형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럭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격자형 도로망을 이제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그리스에 실현을 했죠. 그게 대표적인 게 히포데이무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팟가든, 그죠? 화분으로 이제 식물을 했다. 아무래도 이 지중해성 기후이다 보니까 식물이 그 상록성 하렵 나무가 많다 보니까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고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는 이런 조경 기법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로마는 알프스 산맥, 아까 알프스 산맥 티베르강이라고 얘기 드렸고, 어쨌든 온난하지만 사실은 이제 평지가 너무 덥다 보니 빌라가 구릉지에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토목 기술이라든가 뭐 건축이라든가 또 이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도로나 그 여러 가지, 그렇죠? 고가 수로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로마를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릉지에 빌라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조금 올려보면 맨 밑에 로마는 토피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토피어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토피어리 형상수의 나무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동글게 혹은 네모나게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상록성인 나무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주목이라든가 이게 상록성의 이런 나무들을 일정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장식한 나무들을 토피아리라고 하고, 가장 우리가 쉽게 느끼는 건 동네 주변에 가면 향나무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라놓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토피아리 형태인데, 향나무를 동글동글하게 잘라놓는 거는 모양만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향나무가 극양수이기 때문에 햇빛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햇빛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제 썩고 여러 가지 병충해 이런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르긴 하는데, 토피어리는 그런 그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무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좀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다듬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지금 그 이집트, 그 다음에 서부아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고대를 얘기했는데, 이집트에서 기억할 것은 분묘건축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부아시아는 지구라트, 행인가든, 그 다음에 수려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뭐 보편적으로 신전이 많았던 시대고, 도리아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이렇게 건축에 그 장식미가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특히 빌라와 함께 토피어리가 발달했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좀 더 넘어가 보면, 자, 그 식재 수종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는 유실수나 녹음수를 많이 심었어요. 아무래도 그 녹음수가 부족하죠. 건조하니까. 그래서 좀 더 신성시했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집트는 상징하는 식물이 연꽃이다. 이런 것들은 조경에서, 식재수종은 그래도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일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서부아시아는 모든 가실수, 그만큼 이제 열매의 풍성함 이런 걸 중요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성림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신성한 숲이다 이런 뜻이죠. 그 녹음수와 하해류들이 많이 발달을 했으며, 그 다음에 로마는 특히 이제 정원 토피아리와 빌라, 뭐 지스터스, 신룡 정원, 후원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중거의 분묘, 이제 그 거처의 중앙이죠. 분묘가 있었다. 아메노피스 3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가면 그 아메노피스 그 이집트의 그 18조 왕대인데, 그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높이가 3m나 되는 그 두상이 이렇게 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집트가 평화와 뭐라 그럴까, 예술 이런 게 전성기였던 사람이에요. 그 아메노피스 3세의 분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리네 정원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울담, 요거는 또 중요하겠죠. 주택 정원에 그 높은 울담 있고, 수목을 쭉 열식했고, 침상지라는 건 연못을, 사각형의 연못을 이야기합니다. 물가에는 키오스크와 파빌론이 있었다. 키오스크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 수 있는 정자 같은 거예요. 이 파빌론도 뭐 같은 용도로 쓰였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탐문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 쭉 울담이라는 건 담이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담과 담 사이에 들어가는 문은 최소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에 양옆에 이렇게 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뭔데, 높은 탑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탑 사이로 들어간다 해서 탑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탑문. 그다음에 아치형으로 만든 뭐 포도 덩굴도 있었고, 분해 흉물에 식재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뭐 샤린의 가든하고 사자의 정원 뒤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집트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물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아시아는 이제 파라다이스 가든, 그죠? 예. 아까 서부아시아가 처음에 수메르에 인해서 왔다 그랬고, 수메르.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그죠? 서부아시아 바빌로니아.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고, 아시리아가 다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서부 아시아는 요 맥락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파라다이스 가든가 그다음에 헌팅 파크 이게 수려번이죠. 수려번. 그다음에 지구라트. 그다음에 행인가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피레네 정원과 아도니스 정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주택 정원이고요. 여기에 똑같이 울타리가 있었는데 소음을 격리시키는 울타리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주정식 중정 파티오가 있었고 바닥은 돌로 포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원의 요소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 분해 장식 식물을 많이 심었다. 왜 많이 심었다 그랬죠? 날씨가 지중해성 기후로 온난하다 보니 상록성 식물이 많고 그런 것들을 화분에 식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공공조경은 성림 있고 그다음에 짐나지움, 아카데미, 뭐 스타디아 야외 극장, 그다음에 도시의 조경에 특히 아고라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아고라. 예. 아고라는 로마의 포럼하고 꼭 구분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 로마는 일단 그 빌라, 뭐 지스터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고대 로마는 판사 빌라라는 뜻이에요. 가라는 건 판사 빌라. 그 다음에 베티가, 그 다음에 티부티우스가 그죠? 좀 어렵죠 단어가. 뭐 이런 유명한 주택이 있었다, 빌라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로마의 세 개의 정원이 주택마다 들어가는 입구 정원을 아트리움이라고 하고 가운데 페리스틸리움이 있고 맨 뒤에 지스터스라는 후원이 있다.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표 안에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빌라 중에 보면은 라우렌티아나와 투스카나, 아드리아나 대부분 다 로마의 황제의 아드리아누스는 황제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그 추기경 오늘날 말 교황이죠. 교황, 추기경이 아닌 교황의 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알려져 있고 포럼이 또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관한 것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업의 요 내용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표를 보고 나서 이집트 정원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정원. 자, 이집트는 앞서 제가 표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일단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고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이고 그 대표적으로 나일강 하류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되었고 이 범람으로 인하여서 땅이 비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폐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홍해라든가 위에 이제 뭐 유럽과도 떨어져 있고 아프리카도 살짝 이렇게 격이 떨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침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약 2000년의 그 고유의 역사 문화를 쭉 이어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기후는 물이 많지 않다.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구라트 형태 같은 그죠 위에가 평평한 옥상을 네모 반듯한 옥상을 많이 썼다 뭐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고 산림과 수목의 결핍으로 특히 녹음수를 매우 신성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강계 농업이 발달했고 그런 관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배경은 종교가 다신을 숭배하면서도 태양신 우리가 알라라고 표현은 잘 안 하고 일반적으로는 라신이라고 표현하죠. 라신을 숭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의 대표적인 거고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이제 것이 이제 이집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전 중심의 건축인데 그 중에서도 분묘 건축, 분묘라는 거는 뭐냐면
묘죠, 묘. 예, 묘 건축이 가장 발달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스타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죠? 네모난 그런 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쌓이면 피라미드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건설할 때 보면은 어때요? 그 엄청난 노예들을 이용해서 그 왕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이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일강 서쪽에 범람하지 않는 지역에 자리를 정하고 모래 바닥에 자갈을 넣고 막 다진 다음에 석회암으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시멘트잖아요. 석회암으로 첫 단을 딱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피라미드를 이렇게 이제 쌓아가는 건데 높이 올라갈수록 돌을 이렇게 올려서 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경사지에 흙을 높여서 그 높인 흙으로 이렇게 굴려서 올라가 가지고 계속 올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뭐 높은 곳은 170m 높이까지 된다고 하죠. 이게 결국에 피라미드는 뭐냐? 어쨌든 분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스핑커스는 그 피라미드 앞에 돌산을 깎아서 무덤을 지키는 그래서 스핑커스는 이제 무덤을 지키는 일종의 그 상반신은 사람이고 그죠? 하반신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 있는 그게 이제 스핑커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스핑크스 앞에 가가지고 대답을 잘해야만 통과한다 이렇게 그런 옛날에 그 속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발로, 처음에는 네 발로, 그 다음에 좀 성장하면 두 발로, 더 시간이 지나면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그래서 그 답을 맞춰야 통과 이렇게 하는데 그 스핑크스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면 통과할 수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스핑크스 얘기입니다. 스핑크스가 있고, 그다음 암굴분묘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핫셉스트라고 하는 여왕의 섭정을 했던 여잔데 그분의 장제 신원이라고 하는 죽은 그 곳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자기의 묘를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앙굴분묘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신전이 장제 신전. 뭐 예배 신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오벨리스크가 엄청 많을걸요. 그리고 그 원래 이집트에 있던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 남아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다 이제 탈취해 가고 그랬는데 뭐 그 프랑스에 갔더니 루브르에도 있고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콩코드 그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탁 세워져 있고 다 이거 이집트에서 탈취해 간 거죠. 이탈리아에 로마에 한 13개 정도 가져갔다 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테임스강 있는 데도 있고 센트럴 파크에도 하나 가져간 게 있고 전 세계에 그죠 터키, 이스탄불인가에도 하나 가져가 있고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 있던 게 많이 탈취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가 오벨리스크는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그 왕의 어떤 커다란 업적을 갖다가 높이 평가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렇게 첨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는 이렇게 사각 모양이고 위에는 점점 이렇게 뾰족해지는 것이 이제 오벨리스크의 모형이다. 그래서 오벨리스크란 단어 자체가 뭐 끝이 뾰족하다 뭐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지금 그 이집트의 그 조경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쉬고 또 하는 게 좋겠죠. 잠시 쉬고 또 주택 정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